자, 서블릿을 통해서 우리가 HTML을 만들면 강력하게 자바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구구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HTML에서 구구단 작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단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프로그래밍,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에 개념이 없으니까 구구단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2, 3, 4, 5, 6, 7, 8, 9, 그죠? 이거 계산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 해줄까요? 이거 안 해줍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test2.html이에요. test2.html 곱해주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나오죠?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전혀 안 돼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 여기는 4, 6, 8, 10, 12, 14, 16, 18. 자, 작성을 다 했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HTML에선. 근데 이거 구구단 만드는 거 우리 자바 이용하면 엄청 편하죠. 자, 서블릿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구단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이니까 단을 2로 잡아주고요. 자, 1부터 9까지. 자, 시스 요거 하면 안 되죠, 그죠? out.println 단 x i 플러스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줄바꿈 안 된다 그랬죠? 요거 그냥 ln 하면, 그죠? HTML 세계에서의 줄바꿈은 br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게 HTML 문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서버 내렸다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엔 test2.html이 아니라 서블릿을 구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테스트 서블릿으로 만든 구구단은 2단이에요. 그죠? 자,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건 2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3단을 원할 수도 있죠. 자, 그럼 고객이 3단을 원할 때 우리는 여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3단으로. 그죠? 자, 그리고 소스 코드가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 껐다가 올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 고침하시면 3단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만약 또 4단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또 4단으로 바꾸고 내렸다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구구단이 바뀔 때마다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바만 사용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캐너 만들어서 입력을 받았었죠. 자, 이거 입력 받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 sc.next int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었죠. 자, 근데 이렇게 sc.next int 하면 이거 입력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콘솔, 그죠? 여기는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스캐너처럼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브라우저에서 보내야 됩니다. 콘솔이 아니라 고객이 보는 창은 여기니까 보는 것도 여기서 봐야 되고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넘기는 것도 그 입력값도 여기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유일하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주소 작성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값을 넣어서 프로그램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서블릿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주소, 이 주소 뒤에다가 입력값을 붙여서 넘긴다. 이렇게 데이터를 넘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붙여서 넘긴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넘기는 방식이 있어요. 넘기는 표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 서블릿이라는 건 결국 이 클래스를 실행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될 건데 여기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지는 테스트 서블릿이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넘길 건데 어떤 데이터를 넘길 거냐면 이 단정보를 우리가 고객이 입력해서 고객이 입력한 단으로 구구단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고객이 넘겨야 되는 정보는 뭐다? 단이죠, 단.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단을 고객이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5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테스트 서블릿은 서블릿을 구별하기 위한 URL이니까 이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물음표 뒤에 오는 게 고객이 입력한 값이고 프로그램 서블릿으로 넘어가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넘겨야 되는 데이터가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하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5라는 서로 다른 의미의 데이터를 3개 넘긴다고 했을 때 이걸 구별도 못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넘길 때는 항상 이 데이터에 이름을 지어서 넘기거든요. 자, 이 5라는 건 서블릿으로 넘어가서 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저는 이 5라는 값에다가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이 서블릿, 서버한테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자, 목적지 잡으시고 목적지 서블릿 잡으시고 물음표로 구분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값의 의미를 판별할 수 있게 이름 지어주고 실제 값을 이퀄로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 뒤에 데이터를 붙이는 것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쿼리 스트링을 작성했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5가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SCC 이거는 필요 없죠, 사실. 이거는 콘솔 여기서 입력을 받아주는 거고 브라우저는 우리가 여기 쿼리 스트링이라는 방식으로 넘기니까 자, 이거를 그럼 가져오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테스트 서블릿 톰캣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청이죠. 요청 쪽이죠. 자, 그럼 요청에 관한 데이터나 기능은 누가 제공한다? 리퀘스트. 여기에 요청에 관한 다양한 정보라든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여기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여기다가 붙인 데이터를 리퀘스트라는 객체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은 request.getParameter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때 여기 인자로 넘겨야 되는 건 내가 가져오고 싶은 값이 5잖아요. 그럼 5는 단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죠. 요걸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 값을 구별하기 위한 요 이름을 key라고 부르고요. 요 값을 영어 그대로 valu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key value고요. 이 value를 가져오기 위해선 키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키를 넣어주면 해당 밸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request.getParameter 키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면 이 값들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럼 단에 뭐가 온 거예요? 5라는 값이 문자 형태로 들어온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숫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integer.parseInt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int로. 그래서 단 넘버니까 n 단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 이 부분을 n 단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정말로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변경됐으니까 내렸다 올려주시고, 자, 5단 나왔죠. 왜 5단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에 5를 넘겨서 그렇죠. 자, 그럼 단에 8을 넘기면 어떻게 된다? 8단이 나오는 거예요. 2를 넘기면 2단이 나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상에서 요청을 할 때, 서버에 요청을 할 때 힌트를 주면 서버한테 특정 데이터를 넘기면 서버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서비스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러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서버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